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이중적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 이어서 문제 풀어보고 노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유제 1-2번입니다.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0부터 c까지 EX 플러스 Y, dx, dy는 3을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적분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xy 되어 있고 c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되죠? 이게 dy는 3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여기서 c 대입하는 거는 x에다가 c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c제곱 플러스 cy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야삼이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y에 대해 적분하면 c제곱 y 플러스 2분의 1 cy 제곱인데요.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주시면 c제곱 플러스 2분의 1c가 3이라는 얘기죠. 결론 2c제곱 플러스 c 빼기 6이 0인데요. 그 1, 2, 2, 3 해주면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4 빼기 3은 1 나오죠. c는 마이너스 2거나 2분의 3이거나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2도 되고요. 2분의 3도 됩니다. 둘 다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유제 1-3번 볼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인테그랄 0부터 파이 나누기 2까지 x 사인 루트 y dy dx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함수를 y에 대해서 x 상수 취급하고 y에 대해서 적분하려고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루트 y는 t라고 치환해서 할 수는 있을까? 할 수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루트 y를 t라고 치환하면 y는 t제곱 dt에서, 그러니까 y는 t제곱에서 dy는 2t dt니까 이것도 별로 안 될 건 없네. 안 될 건 없는데,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뭐랄까요, 좀 귀찮죠? 예, 귀찮은 감이 있어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귀찮은 감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적분 순서를 바꾸는 것도 꽤 도움이 됩니다. 적분 순서를 바꿔서 보세요. 그러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러니까 사인 루트 y dy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뭐 적분 구간도 되게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루트 y를 t라 치환하면 0부터 루트 2분의 파이까지 하니까 뭐 이게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서 사실은 적분 구간을 바꿔서 후비니 정리를 이용해 적분 구간을 바꿔서 하는 게 훨씬 간편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보시면 적분 구간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는 거, 적분하는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인 루트 y가 상수 취급이 되고 x가 이제 결국 함수가 되는 건데, 이 x라는 함수는 기함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이게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계산 결과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적분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후베니 정리가 이렇게 유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적분이 안 되는 함수가 나와도 이렇게 가끔 적분이 되도록 바꿔주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적분이 좀 힘들거나 아니면은 적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바꿔서 적분 형태를 바꿔서 적분하는 순서를 바꿔서 후비니 정리를 이용해 적분하는 순서를 바꿔서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고쳐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double and integrated integral on over rectangle는 끝났고요. 이제 14장 2절로 넘어갑니다. 14장 2절, 이제 일반적인 영역에서 이중적분을 하고 싶어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직사각형 영역에서 했잖아요. 직사각형 영역에서 했으니까 이제 일반적인 영역에서 적분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방법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교재에 있는 방법을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막 적진 않고 소개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x의 평면상에 뭐 임의의 영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r이라는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서 z는 fxy라는 함수가 있었으면 그 영역에서 이제 이렇게 그 그래프 아래 있고 그 영역 위에 있는데 뭐 이런 도형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도형이 이렇게 있으면 뭐 약간 기둥 같이 생긴, 근데 이 입체 도형의 부피
주황색으로 색칠해 볼까요? 이 입체도형의 부피,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고 싶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더블 인테그랄 r fxy dA 이렇게 쓸 텐데, 그죠? 접근 방식을 뭐 그 우리가 했던 대로 이거를 잘게 쪼개는 거죠. 이 영역 r이라는 거를 잘게 쪼갤 텐데 그냥 막 쪼개면 계산하기가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직사각형 이 r을요 직사각형 안에 이렇게 직사각형 안에 놓습니다. 제가 이거를 xy 평면을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xy 평면만 볼게요. z는 보지 않고, 그러니까 r만 이렇게 대충 그려져 있고, 이 r을 직사각형 영역에 이렇게 직사각형, 이게 r이 항상 유개인 닫힌 영역일 때를 생각을 할 겁니다. 유개인 닫힌 영역이 아닐 때는 조금 이제 논의가 복잡해지고요. 유개인 닫힌 영역일 때만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r을요 이렇게 직사각형 영역 위에다가 놓을 겁니다. r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잘게 이걸 쪼갤 수 있잖아요. 직사각형을 쪼개는 건 쉽죠. 직사각형을 쪼개는 건 쉬워. r을 쪼개는 거는 조금 어려운데 직사각형을 쪼개는 건 쉽습니다.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그럼 이런 직사각형들이 여러 개의 직사각형들이 생기는데, 그런 직사각형들 중에서 R에 다 들어가는 직사각형들을 골라요. R에 전부 들어가는 거. R에 전부 이렇게 완전히 속하는 거, R이라는 그 영역에 완전히 속하는 이런 직사각형들. 경계는 포함해도 되고요. 뭐 안 포함하게 정해도 상관없긴 한데 그냥 포함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뭐 이런 친구들이 R에 완전히 속하는 영역이 되겠죠. 직사각형들. R에 완전히 속해야 돼요. 색칠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색칠을 제가 진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R에 완전히 속하는 직사각형들을 지금 색칠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친구들, 그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전부겠네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점점 이 직사각형들을 잘게 쪼개게 된다면, 그럼 이 초록색이 결국에는 영역 R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 정도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냐면, 이 초록색 직사각형들 위에 있는 그 기둥들, 그죠? 초록색 직사각형 위에서 이제 뭐 점을 잡아가지고 직육면체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겠죠.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직육면체들을 만들어내고, 그 직육면체들의 부피의 합을 봅니다. 그걸 리만섬으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리만섬의 극한이 우리 이제 영역 R에서의 그 원기둥은 아니죠. 하여튼 기둥의 기둥처럼 생긴, 기둥은 또 아니지만 하여튼 입체도형의 이제 부피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교재에서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직사각형 영역 안에 R을 완전히 포개어 넣고, 그 다음에 그 직사각형에서 그 직사각형의 여러 이제 작은 직사각형들 가운데 잘라서 생긴 작은 직사각형들 가운데 영역 아래 완전히 들어가 있는 그런 직사각형들에 대한 직육면체들의 부피의 합으로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근사하겠다. 그래서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그 직사각형의 부피의 합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의 부피로 근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너럴 레전에서의 정의가 되겠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걸 가지고 이론 전개하기에는 아직 여러분이 수학을 많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이론 전개는 안 할 거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서드 1이고, 메서드 2는 뭐냐면 그냥 깔끔하게 뭐라고 하는 방법도 있냐면, 그냥 fxy라는 게 영역 R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고 쳐요. 영역 R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역 R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이 있겠죠. 직사각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fxy는 영역 R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사각형을 제가 뭐라고 할까요? D라고 해볼까요? 직사각형을 D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fxy는 R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새로운 함수 g를 가져와 볼게요. g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x, y가 R 안에 있을 때는 fx, y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x, y가 D에는 있는데 R에 없을 때는 0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더블 인테그랄 R의 fda를 더블 인테그랄 D의 gda로 정의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오른쪽은 정의가 된 거죠. 왜냐면 직사각형 영역에서 함수를 적분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왼쪽도 당연히 이제 왼쪽을 오른쪽으로 정의한다라고 하면은 뭐 딱히 어색할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깔끔한 정의고요. 이게 좀 더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고 테크닉적으로 이제 논리를 전개하기도 좋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이제 다변 세석학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얘랑 얘는 다른 정의가요. 그러니까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같고 이렇게 하나 똑같은 방법인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를 낳지만 아마 논의 전개하는 데는 메서드 2가 좀 더 좋은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여기도 중요한가요? 물으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바로 이 시기, 이 주황색 입체 도형의 부피를 나타내는구나. 네, 그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푸피니 정리라고 하는 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부피를 여러분이 계산할 때 뭐 지난 시간이랑 똑같아요. 결국엔 뭘로 할 거예요? 그쵸? X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적분할 것이고 혹은 Y축과 수직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적분하겠죠? 네, 그 두 가지 방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똑같은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계산을 여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면 자, let fxy be a continuous function on a region R. region R에서 정의된 fx를 생각할 건데 지난 시간과 달리 이 R은 직사각형 모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R이 어떻게 생겼냐? R이 is defined by x는 a에서부터 b까지 변하고 그랬을 때 y는 g1x부터 g2x까지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할게요. with g1과 g2는 continuous on AB. AB에서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거냐면 R이라는 영역이 X축, Y축 위에 XY 평면 위에 있는 영역인데 약간 이렇게 생겨가지고 X는 A부터 B까지 변하는데 이렇게 위쪽 함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G2X 그 다음에 이 아래쪽 함수가 있는 거죠. 아래쪽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색칠하는 이런 함수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y는 g1x랑 y는 g2x로 이렇게 이 영역이 이렇게 잘라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을 수도 있냐면 뭐 이렇게 생긴 것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y는 g1x와 y는 g2x가 뭐 이렇게 생긴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r이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r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이제 부피는 이제 이 r 위에 있는 그러니까 x축, y축에서 뭐 이렇게 지금 r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요. 그죠?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여기가 b, 여기가 a 이렇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a, b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입체 도형이 이렇게 있는 건데 입체 도형이 이 위에 이렇게 있는 건데요. 이랬을 때 생기는 x축과 수직으로 생겼을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적분해주면 이제 입체 도형의 부피가 나오는 거죠. 근데 단면의 넓이가 어떻게 나오냐라고 물어보시면 이 sx가 어떻게 나오냐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를 적분해 주는 거예요? 그죠? fxy를 적분해 주는 거죠. fxy, x는 고정되어 있고 y만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y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요? 그죠? g1x부터 g2x까지 변하는 거죠. 네, 이거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면 이게 바로 단면의 넓이가 되는 것이고 그 단면의 넓이를 전부 적분해주면 이제 입체도형의 부피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제 지우진 말고 아래로 내릴게요. 결론으로는 얘가 그러면은 더블 인테그랄 fxy da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g1x부터 g2x까지 fxy dy dx로 볼 수 있다. 자, 결론을 외운다기보다는 이 영역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에 주목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x가 a부터 b까지 변하고 y가 g1x부터 g2x까지 변한다. 지금 이런 표현 방식으로 쓸 수 있으면 r이 이렇게 써진다라는 거에 주목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적분식 이렇게 써진다. 결론 이 과정도 중요한데 이제 지금 이게 잘 봐야 돼요. 지금 x는 지금 a부터 b까지 변하는데 이건 y에 의존하지 않는 상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저번 시간에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 dy dx를 맘대로 바꿨잖아요. 바꿔도 괜찮았죠? 근데 지금은 맘대로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바꿔 쓸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과 좀 다르게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얘는 누구에 대한 함수죠? y에 대한 함수예요. x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적분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는 x에 대한 함수가 없고 y에 대한 함수인데 y에 대한 함수를 적분하면 그다음에 상수가 나와야겠죠. 이거는 값이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적분 구간에 있어 버리면 x에 대한 함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식이 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없고요. 이렇게 맘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g1x, g2x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냐면 이게 x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상수로 바뀌죠. 상수를 이제 한 개 하계로 이렇게 가지잖아요. 상하나안으로. 그래서 이렇게 a부터 b까지 얘를 이제 먼저 적어주시고 이게 상수로 변하는 걸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x가 변할 때 그 x에 대해서 y의 범위가 적혀져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g1x, g2x를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2번을 적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2번은 뭐냐면 만약에 r이 지금 이렇게 쓰긴 썼는데 어떻게 생겼을 수도 있냐면 y가 이제 상수로 변하고요. y가 이렇게 상수로 변하고 그리고 h1y, h2y 이렇게 x가 y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with h1 and h2 continuous on AB. 그러면은 더블 인테그랄 r fxyt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번에는 지금 y가 이렇게 범위가 상수로 튀어났잖아요. 그러면은 y부터 쓰는 거예요.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이렇게 여기서 얘를 이렇게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y에 대한 함수가 x의 구간으로 들어갔죠. 그죠? x의 구간 양 끝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x에 대한 범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인테그랄 h1y부터 h2y까지 fxy에 자 x에 대응하는 구간이니까 dx 적어주시고 y에 대응하는 구간이니까 dy 적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죠? 순서가 여기서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뭐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만약에 영역이 생겼으면 당연히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죠? 1번 영역처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1번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이고 만약에 그림이 뭐 이렇게 생겼어요. x축, y축이 있는데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영역 R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C, 여기가 D로 일정하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2번 모양으로 보는 게 낫겠죠? 2번 모양으로. 그쵸? 이거를 x는 g1y, 얘를 x는 g2y로 봐가지고, 그쵸? y는 c부터 d까지 변하고 x는 g1y부터 g2y까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영역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따라서 1번으로 보는 게 좋을 때도 있고 2번으로 보는 게 좋을 때도 있는 거죠. 1번, 2번 둘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요. 이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뭐 원환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까요? 이런 영역 R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영역 R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게 뭐 x가 뭐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얘와 얘 사이에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영역 R이. 마찬가지로 y가 c에서 d까지 변할 때 얘와 얘 사이에 뭐 영역 R이 있는 게 아니죠. 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할까요? 그렇죠. 전체를 한 다음에 여기를 빼는 게 낫겠죠? 그렇게 보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아시겠죠? 유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우리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자, xy 평면에서 x축, y는 x, x는 1로 둘러싸인 영역을 R이라 하자 그랬어요. 자, x축이 있고요.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 x는 1이 이렇게 또 있죠. x는 1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영역을 R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이 영역을 R이라고 하자. 잘 안 보이나요? 색칠로 할게요.
지금 이 노란색 색칠한 영역을 R이라고 하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xy 평면 위에 영역 R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 영역 R 위에 있으면서 평면 Z는 3-x-y 아래 있는 영역의 부피를 구하시고 그랬으니까 더블 인테그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R에 그렇죠. 3-x-y에 dA를 계산해라.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를 반복 적분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이 이중 적분을 반복 적분으로 바꿔야 돼요. 적분을 여러 번 하는 반복 적분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반복 적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영역 R을 1번이나 2번 형태가 되도록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얘는 둘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다 해드릴게요. 처음이니까. 자, 이 영역 R을요, 이제 1번과 2번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식을 바꿔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x를 어떤 상수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y를 x에 대한 함수로 볼 수도 있고요. y를 어떤 상수에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x를 그 y에 대한 함수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자,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보세요. 이 r이라는 거에서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수 있나요? 그쵸? 0부터 1까지 변할 수 있잖아요. x는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변할 수 있죠. 그러면 0부터 1까지 변할 수 있는데, 그럼 y도 0부터 1까지 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건 아니죠. x 이렇게 쓰게 되면 x랑 y가 전부 0부터 1까지 변하니까 이런 직사각형, 정사각형 모양의 영역을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x가 0부터 1까지 변하는데, 자, x가 고정된 상황에서 x를 고정시켜 볼게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요. x를 고정시켜요. 그러니까 x좌표가 일정하게 고정을 시켜요. 그랬을 때 y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지 보세요. y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지 보세요. 지금 제일 아래 뭐가 있죠? 제일 아래 y좌표가 뭐죠? 0이잖아요. 제일 위에 y좌표가 뭐죠? x죠. 그러니까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시면 0부터 x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좋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지우지? 난감하네요, 지기가. 다 지워보죠. 네, 좋아요. 다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자, 이번에 똑같이 영역 R을요. 이번에는 이제 y부터 먼저 할게요.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수 있나요? 그렇죠. 0부터 1까지 변할 수 있겠죠. 0부터 1까지 변할 수 있고, 그럼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 이번에는 y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y를 고정시켜서 고정된 y에 대해서 이 x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 점의 x좌표는 1이죠. 이 점의 x좌표는 1이고, 이 점의 x좌표는 뭔가요? 이 점의 x좌표. y좌표가 y일 때 x좌표는 x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는 다시 이 점의 x좌표가 뭔가요? 물어보시면 y겠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y좌표랑 x좌표랑 똑같으니까 이 점에서 y좌표가 y면 x좌표도 y겠죠. 그러니까 결국 x는 y에서부터 1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영역 R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봅시다. 더블 인테그랄 R 3-x-dy dA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자, 1번 방식으로 먼저 하게 된다면, 자, 여기서부터 적는 거라 그랬어요.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0부터 x까지, 그리고 3-x-y에 자, 0과 x에 대응하는 변수는 y고요. 0과 1에 대응하는 변수는 x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계산해 보면,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하시고, 자, y에 대해서 적분하겠습니다. 3y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분의 1 y제곱. x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하면 되고요. y에다가 x 넣고 y에다 0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3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되니까 3x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거를 여기다가 이거를 적분해주면 되는 겁니다. 맞죠? 좋습니다. 자, 이제 또 해봅시다. 적분을 해줄게요. 그럼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되고요. 그럼 2분의 3 빼기 2분의 1은 1이죠. 그래서 정답은 1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2번으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해볼게요. 더블 인테그랄 R에 3-x-y의 dA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y가 0부터 1까지 변하죠? y가 0부터 1까지 변하고, 그 다음 x는 y에서부터 1까지 변합니다. 그럼 3-x-y고, 자, y부터 1까지 대응하는 거는 x dx겠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대응하는 거는 dy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하시고 자 x를 적분해주면 3x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y 이렇게 되고요. x에다 1 넣은 것에서 x에다 y 넣은 걸 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1 넣어주시면 3 곱하기 1 마이너스 y 1 빼기 y 하면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 빼기 y제곱 그죠? 마이너스 y 곱하기 1 빼기 y 좀 복잡해져서 그러니까 어떤 한쪽이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좀만 더 예쁘게 쓸 걸 그랬나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제 이걸 적분만 해주면 되는데 안쪽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3-2분의 1 하면 2분의 5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y 하면 마이너스 4y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y제곱 이렇게 있겠네요. 자 얘를 이제 적분해주면 됩니다. 제가 잘 했나요? 잘 하지 못한 것 같은데 플러스 2분의 y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플러스 2분의 3 y제곱이죠. 그죠? 나머지 다 했나? 마이너스 y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해 봅시다. 그럼 0부터 이제 적분해주면 2분의 5y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2분의 y 세제곱이고요.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되니까 2분의 5 더하기 2분의 1 하면 3이고 3에서 2 빼면 1이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결과 나왔다는 거 관찰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위쪽으로 만약에 했으면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었겠죠. 좋아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더블 인테그랄 이번엔 아래 x분의 sin x d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x분의 sin x d를 구하시오. 자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똑같아요. 네, 지금 영역은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1번으로 한번 해본다고 쳐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약간 똑같은 논리에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x분의 sin x에 dy d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아요. 지금 얘만 달라진 거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0부터 s까지 x분의 sin x에 dy d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계산이 가능해요. 자 0부터 1까지 하시고 이거는 상수 취급이니까 이제 앞으로 꺼내버리면 x분의 sin x인데 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dy를 해주면 x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약분되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sin x dx가 되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적분이 되고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신 마이너스 코사인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1 빼기 코사인 1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문제가 풀리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두 번째 영역 두 번째 이 식을 활용했다라고 하면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y부터 1까지 1부 맞나요? y부터 1까지 맞죠? x분의 sin x에 dx dy 이렇게 써질 텐데 이거는 진짜로 이제 적분이 안 된 함수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x분의 sin x는 이제 적분이 안 되는 부정적분이 이제 초등함수로 표현이 안 되는 대표적인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것은 기본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는 적분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적분이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적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 된다면 적분 순서를 바꿔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적분 순서를 바꿀 때는 그냥 무작정 위치 바꾸는 게 다가 아니라 영역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역을 그려가지고 영역을 1번으로도 볼 수 있고 2번으로도 볼 수 있어야 이제 우리가 적분 순서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바꿔버리실 수가 없죠. 지금 보면 그죠? 완전 바뀌잖아요. 그 표현 방식이 그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요. 다음 그러면 유제 2-1번 볼게요. 자 반복적분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인테그랄 x 제곱부터 2x까지 4x 플러스 2 dy dx의 순서를 바꾸어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이번에 순서를 바꿔서 나타낼 거예요. 계산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순서를 바꾸어서 나타내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영역을 먼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영역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영역 R을 한번 먼저 식으로 적어볼게요. 자 이 친구에 대응하는 건 누구라고요? 바깥쪽에 있는 dx. 자 이 친구에 대응하는 건 누구라고요? 저 안쪽에 있는 dy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는 0부터 2까지 변하고 y는 x제곱부터 2x까지 변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쓴다면 이 친구는 이제 더블 인테그랄 R에 4x 플러스 2의 d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dy, dx의 순서를 dx, dy로 바꾸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겠죠. 그러기 위해선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죠? x가 지금 0에서부터 2까지 변할 수 있고요. 그쪽에서 y는 x제곱이고요. 이게 아래쪽, 그죠? 아래쪽 곡선은 2일 땐 4가 되는 이 곡선이 되고, 그 다음 y는 2x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똑같이 2,4를 지나니까 이 영역, 지금 이렇게 색칠한 이 영역이 바로 영역 R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우리는 지금 얘를 어떻게 바꾸고 싶냐? 이제 얘를 y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고 그때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가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죠. 자,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수 있나요? 네, 그림을 딱 보면 0부터 4까지 변할 수 있죠. y는. 그러면은 고정된 y에 대해서 x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지 관찰하면 되는데, 자, 지금 x는 지금 y는 x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x좌표는 y가 되겠죠. 맞죠? 자, 그리고 여기 아래 있는 이 초록색 이 곡선은 지금 뭐냐면 y는 x제곱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고정된 y에 대해서 x값은 얼마죠? x는 루트 y겠죠. 루트 y. y는 x제곱이니까 x는 루트 y. 그래서 x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네, y부터 루트 y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네요. 맞죠? 따라서 적분 순서를 바꿨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인테그랄 y부터 루트 y까지 4x 플러스 2에 dx dy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이제 적분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됐고요. 자, 이제 뭐 계산을 하는 게 누가 더 편하냐 뭐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거는 뭐 둘 다 그냥 비슷한데요. 계산하는 그 난이도는 비슷해요. 어떤 걸로 하셔도 비슷하겠지만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좋습니다. 자, 유제 2-2번 볼까요? xy 평면 위에 y는 2루트 x y는 2루트 x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죠? 이렇게 그려져 있고 y는 4x-2면은 y는 4x-2면 2루트 x랑 어디서 만나죠? 자, 2루트 x는 4x-1을 풀어볼까요? 루트 x는 2x-1을 푸는 건데 양면 제곱하면 x는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서 4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 0이니까 4, 1, 1, 1 해주면 x는 1일 때랑 4분의 1일 때 만나죠. 그러니까 4분의 1, 1을 지나는 그러니까 4분의 1 콤마 지금 여기다 4분의 1 넣으면 1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1 콤마 이제 2죠. 이 두 점을 지나는 그죠? y는 4x-2가 이렇게 두 점을 지나게 그려집니다. 뭔가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니죠.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뭐래요? 다시. x는 4분의 1하고 x는 1이 해가 되긴 하는데 근데 얘 이방정식의 해라 그래서 또 이방정식의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x는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지 않죠. 2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되고 x는 1만이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1,2라는 점에서 만나는 거죠. 1,2라는 점에서 만나는 거고 y는 4x-2니까 y절편이 이제 마이너스 2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랑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이니까 지금 네,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한 이 영역이 바로 R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위에 있으면서 곡면 Z는 16-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아래 있는 영역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랬으면 더블 인테그랄 계속 하고 있죠. 아래 16-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dA를 계산해라. 지금 이런 문제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죠? 자,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자, 영역 R을요.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쉬워 보이나요? 여러분 x를 고정시켰을 때 y를 변화를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경우가 나뉠 것 같지 않나요? 네, 여기서는 0부터 뭐 2루트 x까지인데 또 여기서는 직선부터 또 2루트 x까지니까 이제 경우를 나눠야겠죠. 그러면 되게 귀찮을 것 같잖아요. 경우 나누는 게 좀 귀찮으니까 얘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냐면 y를 고정시켰을 때 항상 그죠? 이 곡선과 이 직선 사이에 있다. 이건 경우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얘로 보는 게 낫겠죠. y를 고정시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영역 R을 그렇죠. y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때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한다. 이렇게 쓰고 싶다는 얘기죠. 자,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나요? 0부터 2까지 변하고요.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나요? 자, y가 고정된 y에 대해서 x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y가 2루트 x면 x는 얼마죠? 4분의 y죠. 4분의 y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4분의 y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지금 이 직선이 y는 4x-2거든요. 그러면은
고정된 y에 대해서 x값은 y 플러스 2 나누기 4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시면 4분의 y 제곱부터 4분의 y 플러스 2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을 작성을 할 수 있겠죠. y는 0부터 2까지 변하고 x는 4분의 y 제곱부터 4분의 y 플러스 2까지 변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6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d 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x에 대응되니까 dx, dy 이렇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얘를 이제 x에 대해서 적분해 볼게요. 그럼 16x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y 제곱. 그래서 x 대신에 뭘 넣을 거냐면 4분의 y 플러스 2. x 대신에 뭘 넣을 거냐면 4분의 y 제곱 넣어가지고 빼줄 겁니다. 좀 계산이 복잡하겠네요. 자, 0부터 2까지 해주시고요. 자, 16 4분의 y 플러스 2 빼기 4분의 y 제곱 해주시면 되는 거죠. 4분의 y 플러스 2 빼기 y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에 자, 4분의 y 플러스 2의 세제곱에서 4분의 y 제곱의 세제곱, 그러니까 64분의 y의 6제곱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좀 복잡하네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4분의 y 플러스 2 마이너스 y 제곱의 y 제곱. 네, 이거를 y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맞죠? 네. 좀 많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좀 간단하게 하는 게 좋겠죠? 간단하게 할 수가 있나? 너무 복잡해요.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네요. 간단하게 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합시다. 잠시만요. 네, 제가 교재 연습 문제를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진짜 복잡한 게 맞더라고요. 네. 교재 연습 문제, 그러니까 교재 예제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계산은 항상 그 컴퓨터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 손으로 해보는 것도 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은 그냥 컴퓨터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계속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울프람 알파한테 이제 그대로 치면 이게 적분해 주세요라고 하면 진짜 적분해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치면 되죠? 울프람 알파란 사이트에 가가지고 인테그럴 해가지고 이 함수 치고 from 0 to 2라고 해주면 진짜 해줍니다. 혹은 0 to 2라고 안 하고 그냥 인테그랄이라 치면 이제 안에 피적분 함수가 나오게 되니까 부정적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나오는 거니까 계산기는 뭐 쓰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너무 복잡하면 여튼 뭐 다 컴퓨터가 이런 건 해주는 거니까 컴퓨터한테 돌려보셔도 되고 직접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뭐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항상 뭐 못할 건 없겠지만 네. 노동력을 그렇게까지 뭐 여러분이 낭비할 필요는 없고요. 컴퓨터한테 물어봐도 된다. 좋습니다. 수학을 이제 울판알파는 그래도 초보적인 뭐 미적분학 수준은 해주는데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수학적인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뭐 매스메티카, 매틀랩, 메이플 엄청 많아요. 네, 그런 수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익혀 놓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파이썬은 수학을 위한 건 아니어서 그냥 조금 뭐랄까요, 그 불편한 게 있거든요. 불편한 게 있어서 파이썬으로 이제 대부분 뭐 돌아가게 하려면 다 돌아갈 수는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도 뭐 돌려보는 거 괜찮습니다. 자, 여튼 잡설이 길었고요. 자, 유제 2-3번 볼게요. 다음 적분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1번 인테그랄 1부터 ln8까지 인테그랄 0부터 ln-y까지 2x 플러스 y 제곱의 dx dy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냥 적분하면 됩니다. 자,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y는 상수 취급하고 적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2x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있고요.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y는 상수 취급하고 그 다음에 x는 ln y, x는 0 이렇게 빼주는 거죠. 자, 이를 계산해주면 되고요. 그럼 인테그랄 1부터 ln8까지 2에 ln 플러스 y, lny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의 y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y에 대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적분을 할 건데 자 2의 ln y 제곱이라는 거는 지수 법칙을 쓰면
2의 l은 y제곱 곱하기 2의 y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2의 l은 y제곱이라는 게 y죠, y. 그래서 결국은 얘를 적분해 주는 거예요. y-1 곱하기 2의 y제곱.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y-2 곱하기 2의 y제곱을 미분하면 y-1 곱하기 2의 y제곱이 나오죠. 부분 적분 하셔도 되고요.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해도 됩니다. 근데 여튼 이제 얘가 나와요. 그래서 ln 8 대입한 것을 1 대입한 거 빼면 되는 거니까 자 ln 8을 넣어주시면 ln 8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ln 8 제곱은 8이죠? 8이고요. 마이너스 여기다가 1 넣어주면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2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얘가 정답이죠. ln8을 3ln2로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0부터 루트 1-s 제곱까지 8t dt ds를 구해라 그랬어요. 해볼게요. 자, 인테그랄부터 1까지 자, 8t를 적분해주면 4t 제곱이죠. 4t 제곱. t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t에다가 루트 1-s 제곱을 집어넣은 거에서 0 집어넣은 걸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4 곱하기 1-s 제곱 얘를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적분해주면 4s 마이너스 3분의 4s 세제곱. 그죠? 여기다가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되니까 3분의 8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 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2 루트 ln 3까지 인테그랄 y 나누기 2부터 루트 ln 3까지 2의 x제곱의 dx dy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2x제곱이 적분 가능한 함수인가요? 네, 적분이 안 되는 함수예요. 이런 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대표적인 안 되는 함수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분 구간을 바꾸셔야 돼요. 적분 구간을 바꾸셔야 된다. 적분 순서를 바꾸셔야 돼. 적분 순서 바꿀 때 그냥 맘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영역을 표시를 하고 그 영역을 바꿔야 된다 그랬죠. 영역을 보면서 바꿔야 된다 그랬죠. 자, 영역을 보면서 바꿔볼까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 영역 R로 표시를 하면 영역 R이 그러니까 이 적분 영역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지금 Y는 0부터 2루트 ln3까지 변하고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 거죠? 그렇죠. Y 나누기 2부터 루트 ln3까지 변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Y는 0부터 2루트 ln3까지 변하는데 Y축, X축 이렇게 놨을 때 X는 Y 나누기 2부터 루트 ln3까지 변한다. 그럼 경계를 그려보면 자, X는 Y 나누기 2라는 건 뭐죠? Y는 2X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으면서 그리고 X는 루트 ln3 그러니까 요거죠. 이런 직선인데 이거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Y는 0부터 2루트 ln3까지니까 바로 네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한 이 영역이 바로 영역 R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디서 만나는지도 사실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만나는지. 근데 지금 보시면은 루트 ln 3, 2 루트 ln 3이 이제 y는 ex가 지나는 점이죠.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루트 ln 3 이렇게 있으면은 여거가 y는 2x고 여거가 x는 루트 ln 3이니까 영역 r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얘를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때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한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죠. 자, x는 0부터 루트 ln3까지 변하죠. 그죠? 0부터 루트 ln3까지 변하고 그럼 고정된 x에 대해서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나요? 그죠? 0부터 2x까지 변하는 거죠. 지금 이게 y는 2x니까. 그래서 y는 0부터 2x까지 변한다.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적분 식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x는 0부터 루트 ln3까지 변하고 y는 0부터 2x까지 변하고 그리고 2x 제곱에 dy dx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장점이 뭔가요? 그죠? 이제 안쪽을 계산할 수 있죠. 이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는 상수기 때문에 y에 대한 상수 취급이기 때문에 얘를 밖으로 꺼내버리면 결국은 2x 곱하기 2x 제곱에 dx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적분이 되는 함수죠.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2x 제곱이죠. 2x 제곱 미분하면 2x 곱하기 2x 제곱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ln 3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걸 빼면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3 빼기 1이니까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2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8까지 인테그랄 세제곱근인가요? 세제곱근 x부터 2까지 y의 4제곱 플러스 1분의 dy dx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y 4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적분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적분이 돼요. 이건 적분이 되는 함수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수 함수들은 유리함수, 그죠? 유리함수들은 다 이제 부정적분이 존재는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생기진 않았어요. 적분 형태가.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적분 순서를 바꾸는 건 항상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역 R이 어떻게 생겼냐면 x가 0부터 8까지 변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y는 세제곱근 x부터 2까지 변하는 거잖아요. 이걸 그림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자, x축, y축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x는 0부터 8까지 변하고요. y는 지금 세제곱근 x랑 y는 2를 그려야 돼요. y는 세제곱근 x부터 y2까지. 그러니까 세제곱근 x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2보다는 아래에 있어야죠. 근데 세제곱근 x라는 함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약간 무리함수 루트 x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지죠. 세제곱근 x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8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록색 이 곡선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y는 2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노란색으로 색칠한 이 영역이 바로 이제 우리가 구한 영역 R이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죠? 이 영역 R을 y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때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한다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 그랬죠. 자, y는 지금 0부터 2까지 변할 수 있고요. 그에 맞춰서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수 있냐면 고정된 y에 대해서 x는 0부터 여기까지 변할 수 있죠. 여기서 x 값은 뭔가요? 이제 y가 세제곱근 x면 x는 y의 세제곱인 거니까 0부터 y의 세제곱까지 변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인테그랄 0부터 y의 세제곱까지 그렇죠. y의 4제곱 플러스 1분의 1에 dx dy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그러면은 얘는 x에 대해 상수 취급이니까 꺼내버리면 결국 0부터 2까지 y의 4제곱 플러스 1분의 y의 세제곱 빼기 0 그죠? y의 세제곱의 dy 얘를 계산하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적분이 쉬운 함수죠. 그죠? 4분의 1의 ln y의 4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하면 얘가 나오죠. 그죠? y의 4제곱을 t라 치환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튼 이제 이렇게 부정적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2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되니까 4분의 1에 ln 17 마이너스 0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ln 17이죠. 네, 좋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더블 인테그랄 R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dA인데 지금 R은 x가 0부터 1까지 변할 수 있고 y는 0부터 1-x까지 변할 수 있다. 그럼 그냥 하면 되죠. 네, 0부터 1까지, 0부터 1-x까지.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자 얘는 y에 매칭되니까 dy, 얘는 x에 매칭되니까 dx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좋아요. 자 해봅시다. y에 대해서 적분하면 x제곱 y 플러스 3분의 1 y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1-x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되죠. 1-x를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은 x제곱에 1-x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1-x의 세제곱 dx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얘를 계산하면 되고요. 이쪽은 계산이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x의 4제곱 이렇게 되고 이쪽을 뭐 전개해서 계산해도 되긴 하는데 전개를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마이너스 12분의 1에 1-x의 4제곱으로 바로 할 수도 있겠죠. 이거 미분하면 이제 나오죠. 그죠? 좋습니다. 여기서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거에서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니까 12분의 1 나올 거고 뒤에서는 자 여기다가 1 넣으면 0이고요. 0 넣으면은 이제 1이니까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12분의 1이 돼서 6분의 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됐죠? 네, 좋아요. 혹시 제가 계산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즉석으로 푸는 거라 제가 막 답 체크 꼼꼼하게 하진 않거든요. 너무 시간이 그럼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혹시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알려주세요. 자, 6번. 더블 인테그랄 R에 y-2x 제곱의 dA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R은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1로 둘러싸인 영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이거 어떻게 그린지 아세요? 이게 마름모 형태거든요. xy가 양수일 때 x 플러스 y는 1이고, 그죠? 1사분면에서 x 플러스 y는 1로 그려지고, 2사분면도 그려보고, 3사분면도 그려보고, 4사분면도 그려보면 이렇게 마름모가 나와요. 마름모. 사실은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이 이렇게 휘어져 있을 뿐인데, 약간 세워져 있을 뿐인데 이걸 마름모라고 많이 부르죠. 어쨌든 다이아몬드 이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영역을 R이라고 하자. R이라고 하자. 이랬을 때 이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x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변할 때 y는 여기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함수 쓰기가 상당히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죠?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쪼개서 봐도 되죠. 어차피 부피를 계산한다는 거는 이제 y-2x 제곱 그래프 z는 y-2x 제곱 아래에 있으면서 영역 R 위에 있는 그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그냥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더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의 부피, 여기 위에서의 부피랑 그 다음에 이 빨강색 위에서의 부피, 초록색하고 빨강색 위에서의 부피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해볼게요. 근데 사실은 좀 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함수 자체가 이 y-2x 제곱이라는 함수 자체가 이게 x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러니까 x를 넣거나 마이너스 x를 넣거나 이 함수가 똑같잖아요. 그 말은 x축에 대해서 이 z값이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y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x축 그러니까 그 원점 x축 기준으로 원점에 대해서 이게 대칭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초록색 위에서의 입체 도형하고 빨간색 위에서의 입체 도형이 똑같이 생겼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는 이 입체 도형의 부피는 이 더블 인테그랄 이 오른쪽 제가 색칠하는 파란색으로 색칠하는 이 영역을 R'이라고 했을 때 R'에서의 입체 도형의 부피를 2배 한 거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죠. 그쵸? 맞죠? 그러니까 x 넣어나 마이너스 x 넣어나 똑같으니까 왼쪽에서의 그래프, 오른쪽에서의 그래프가 똑같아진다는 거죠. z는 y-2x 제곱을 그렸을 때 왼쪽 오른쪽이 대칭적으로 그려지니까 입체 도형도 대칭적이어서 부피가 똑같을 테니까 2배 하면 되겠구나. 지금 이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가시죠? 네, 좋아요. 그러니까 R'에서의 적분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럼 R'을 우리가 표현해 볼까요? R'은 어떻게 되죠? x가 0부터 1까지 변하고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죠? 그죠?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변하는 거죠. 그죠? 아니지. 다시. 이 직선이 뭐냐면 y는 x 마이너스 1이고 이 직선이 뭐냐면 y는 1 마이너스 x니까 y는 x-1부터 1-x까지 변한다. 이렇게 쓰시는 게 맞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인테그랄 0까지 인테그랄 x-1부터 1-x까지 y-2x 제곱에 dy dx를 구하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이 인테그랄 0까지 하시고 자, y에 적분하시면 2분의 1 y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y 이렇게 되겠죠? 1-x 대입한 것에서 x-1 대입한 거를 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1-x 넣어나 x-1 넣어나 똑같으니까 이제 사라지겠죠? 여기만 남고요. 그래서 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1-x를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2x 제곱에 1-x 그 다음에 x-1 집어넣은 거를 또 빼는 거니까 2배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4x 제곱 1-x 이렇게 됩니다. 얘를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4x 제곱에 플러스 4x의 대제곱 dx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적분을 해줍시다. 마이너스 3분의 4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4제곱 1 대입한 것에 0 대입한 거 빼면 되니까 어떻게 되죠? 네, 마이너스 3분의 1 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적분값이 이제 음수가 나오긴 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네. 유제 2-3번까지 3번까지 했고요. 유제 2-4번까지 해볼까요? 유제 2-4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다음 적분을 계산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적분 구간이 이제 무한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요.
무한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뭐 다루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이중적분을 계산하진 않았죠. 이중적분을 제가 계산한 적은 없죠. 이중적분을 정의할 때 이제 영역을 6개인 것만 얘기를 했죠. 직사각형으로 포함을 시켜야지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까. 이건 뭐 이중적분은 아니니까 뭐 지금 뭐 우리가 한 논의에 뭐 모순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예. 문제는 딱히 없는데, 근데 무한대를 포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분 구간에 무한대가 포함되는 이상적분이죠. 임프로퍼 인테그랄인데,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기존에 정의한 방식대로 하면 안 되고 좀 다르게 정의를 해야겠죠. 다르게 정의를 해야 되고, 이제 막 뭐 적분 구간을 바꾸는 것도 사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적분 구간을 막 바꾸는 게 푸비니 정리에 의하면은 이제 뭐 직사각형 영역에서 바꿀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런 영역 아래서도 뭐 바꿀 수 있었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6개인 닫힌 영역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적분 그 순서를 바꿀 수 있었죠. 우리가 표현 방식을 달리해서 바꿀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막 무한대가 포함되는 뭐 이상한 인테그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꾸는 게 자유자재로 안 됩니다. 자유자재로 안 돼서 항상 바꾸는 데는 조심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이중적분으로 쓰는 것도 이게 약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다루진 않지만,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그냥 된다 치고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만약 이중적분이 있는데 막 그게 6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되겠군 하면서 그냥 푸비니 정리가 뭐 되니까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이거는 뭐 이중적분은 아니잖아요. 그냥 반복적분이지. 반복적분은 우리가 아는 일변함수에 대한 그냥 적분이기 때문에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x의 세제곱 y분의 1 이거를 y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거예요. x는 상수 취급하고 적분을 할 겁니다. 그러면 y분의 1 적분하면 lny이기 때문에 x 세제곱분의 lny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 대입한 것에서 2의 마이너스 x제곱 대입한 거 빼는 거고, 이렇게 dx 이렇게 하면 되겠죠. y 대신에 1 넣으시면 0이고 2의 마이너스 x제곱 넣으면은 lny가 이제 마이너스 x니까 그걸 빼면은 x 세제곱분의 x 이렇게 나오니까 x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적분해준 마이너스 x분의 1 무한대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거 빼는 거기 때문에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좋아요. 2번 볼게요. 자, 인테그랄 음의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인테그랄 음의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 플러스 1 y제곱 플러스 1 분의 1에 dx dy. 자, 해볼까요? 인테그랄 음의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자, 얘를 이제 x에 대해 적분할 거야. y는 상수 취급이죠? x에 대해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크탄젠트 x 이렇게 나오겠죠? 아크탄젠트 x 그리고 y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x에다가 무한대 대입한 것에서 음의 무한대 대입한 걸 빼야 됩니다. dy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아크탄젠트 무한대가 얼마인가요? 2분의 파이죠. 아크탄젠트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지 아세요? 이거 이렇게 그려지죠? 탄젠트 x를 역함수 취한 거니까 y는 x 대칭시키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파이로 가고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크탄젠트 무한대는 2분의 파이고 아크탄젠트 음의 무한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빼면은 y제곱 플러스 1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y제곱 플러스 1분의 1을 적분해주면 아크탄젠트 y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y에다 무한대 대입한 것에서 음의 무한대 대입한 걸 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2분의 파이에서 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빼면 파이니까 파이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이제 상수여야 돼요. 상수인 경우만 할 수 있습니다. 상수인 경우. 무한대 음의 무한대도 약간 상수 느낌이 들죠. 자, fx, gy, dy, dx, dy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dy, dx든 dx, dy든 뭐 여튼 적분 구간의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왜냐면은 뭐 상수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무한대는 아까 바꿀 수 없다 그랬죠. 이거는 맘대로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6개인 경우를 그냥 생각할게요. A, B, C, D가 그냥 일반적인 상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 이거를 계산하고 싶을 때가 꽤 있거든요. 이걸 계산하고 싶을 때가 꽤 있는데,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거는 알아두세요. 자,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그 다음에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gy dy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각각 할 수 있는 느낌이 들어요. fx는
제가 잘못 썼네요. C부터 D까지를 해야겠죠. 지금 dx에 걸려있는 게 C부터 D까지니까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fx dx랑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y dy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니까 각각 할 수 있는 느낌이죠.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 피적분함수가 이렇게 두 그냥 순수한 x라는 함수, 순수한 y라는 함수로 이렇게 곱해져 있는 그런 형태에서는 그냥 각각 해가지고 곱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증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지금 y는요 gy라는 건 x에 대해 상수 취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꺼낼 수 있죠 앞으로.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y에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fx dx의 d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피적분함수죠, 그죠? y에 대한 이게 피적분함수야. 근데 지금 이 친구를 보면 이 친구도 y에 대한 상수 취급이기 때문에 또 꺼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fx dx가 꺼내졌고 그리고 나머지가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y dy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약간 비슷하죠? 각각 해가지고 이거 하면 파이고 이거 하면 파이니까 이제 곱해서 파이 제곱이 나온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한대, 의외무한대가 있는 경우는 이게 또 항상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곱셈 형태라 이게 항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곱해져 있는 형태면 항상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순서를 바꾸는 거는 이렇게 무한대가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거를 좀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y-1의 3분의 2제곱분의 x의 제곱의 dy d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상적분이죠. 왜요? 보시면은 y가 0부터 3까지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 분모에 1이 되면 0이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죠? 이상적분입니다. 이상적분. 이상적분. 이것도 맘대로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알겠죠? 순서 바꾸면 안 된다. 조심하시고. 자, 안쪽부터 계산해 볼게요. 안쪽부터 계산해 봅시다. 자, 이거 계산을 할 텐데 이제 0부터 1까지랑 1부터 3까지로 쪼개서 계산을 하는 게 원래 올바르죠. 0에서부터 1까지, 1부터 3까지 이렇게 쪼개서 보는 게 올바릅니다. 그러니까 안쪽을 그냥 먼저 써볼까? 이게 귀찮으니까 0부터 3까지 자 x제곱은 상수 취급이니까 꺼낼 수 있죠. x제곱 상수 취급이니까 꺼낼 수 있고요. 그럼 0부터 3까지 y-1의 3분의 2제곱분의 dy 자 이걸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 계산이 돼야지 이제 이게 존재하겠죠. 자 그럼 0부터 1까지 y-1의 3분의 2제곱분의 dy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y-1의 3분의 2제곱분의 dy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 자 얘는 뭘 미분한 거냐면 y-1의 3분의 1제곱을 미분해주면 3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니까 3이 곱해져 있어야 이제 개수가 1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얘를 미분한 게 얘가 됩니다. 맞죠? 자,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는 거고 그냥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3 곱하기 y-1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된 다음에 3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거 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요? 그쵸? 1 대입하면 0이고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의 3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3을 빼는 거니까 3 나오죠. 3 좋아요. 그럼 뒤에 것도 해볼까요? 뒤에 거 해보면 여기다 3 넣으면은 3 세제곱근 2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1 넣으면 0이고 그래서 3 플러스 3 세제곱근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게 3 플러스 3 세제곱근 2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1 대입했을 때 0이 됐는데 만약에 얘가 뭐 3분의 5제곱이었다 그러면 0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상적분이. 그래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안쪽에 있는 게 3 플러스 3 세제곱근 2예요. 맞죠? 네 맞아요. 3 세제곱근 2 그래서 네 그럼 결국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에 3 플러스 3 세제곱근 2 dx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x제곱을 0부터 1까지 적분해주면 3분의 1이니까 결국 정답은 1 플러스 3, 1 플러스 세제곱근이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이제 2-4번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계산하는 거는 이제 열심히 다 잘 한 것 같아요. 이제 이중적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반복적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많은 연습을 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연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사실 이중적분의 성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정적분의 성질이 있는 것처럼 이중적분도 성질이 몇 개 있는데 그것까지 다루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